노비가 주인의 소유로 물건처럼 다뤄지던 조선시대. 병자호란 직후 혼란한 와중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로 장혁, 이다혜, 오지호, 이종혁, 공영진, 김지석, 한정수, 성동일 등이 출연했습니다. 종영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극으로 역대 최고의 퓨전 사극을 꼽으라면 항상 거론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매우 인지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고증면에서도 기존의 사극들보다 충실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주연에서 조연에 이르기까지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캐릭터상을 만들어낸 점도 큰 장점으로 본 작품에 출연한 대부분의 배우들의 열연과 활약으로 오랫동안 추노하면 이 사람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장혁의 경우 이대길 캐릭터를 매우 잘 소화해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1년 국제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OST와 오프닝도 호평을 받았는데 OST 중 특히 임재범의 낙인과 글루미 서티스의 박권은 지금까지도 여러 예능에서 BGM으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오프닝의 경우에도 한국 드라마 베스트 오프닝 하면 꼭 손에 꼽히는 오프닝 중에 하나이며 MC 스나이퍼의 민초의 난도, 사극과 절대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힙합을 자연스럽게 넣는데 성공한 명곡이고 빅열리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애금악 중 하나입니다. KBS 연기대상, 서울드라마 어워즈, 한일문화대상, 그림의 상, 한국 PD대상을 다수 수상 경력의 드라마 추노, 아마존 프라임 4.5점, IMDb 8.7점인 추노의 해외 반응을 최신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이 드라마는 여전히 걸작입니다. 제 사극 톱10에 진입할 만큼 좋은 드라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이 드라마는 제가 어렸을 때 월드컵을 즐기던 2010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드라마에 대해 알지도 못했는데 2021년에 와서 이런 엘리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본 드라마 중 가장 완벽한 드라마 중 하나이며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만점이었습니다. 확실히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혼자 생각하며 마무리 짓고 박수치는 드라마였어요. 출연진, 줄거리, 드라마의 속도감, OST, 격투 장면, 당시의 사실성, 메이크업 등이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2010년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다혜와 민지아의 전체 출연진의 메이크업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주요 소품들은 드라마를 더 즐겁게 만들어줬고 오지호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생겼다고 덧붙여야겠네요. 수염과 긴 머리가 잘 어울리고 정말 터프한 남자로 보이도록 했어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정말 어두운 유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예 사냥꾼 3인방이 좋았어요. 너무 멋집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런던으로부터 지금은 다른 K-드라마를 감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잘 해냈거든요. 심지어 살인 기계 황철웅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시리즈에서 그가 죽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가 아내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든 상관없이요. 아내에게 마음 한구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일이 벌어졌네요. 왕손이와 최장군 3인방이 이 시리즈를 활기차게 만들었는데 후반에는 그들이 너무 그리웠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니었죠. 추노 3인조는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억보격 배우가 가장 잘 해낸 조연 캐릭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복과의 러브스토리도 달콤하게 연기를 잘 해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주인공들이 연기를 잘해서 시리즈의 모든 장면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노팀. 우리는 이 기준의 K-드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 한국 드라마는 걸작이에요. 완벽하게 그려지고 연출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장혁과 오지호, 특히 장혁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장혁은 이 드라마에서의 연기로 국제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한국 드라마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제가 K-드라마를 좋아해요. 유치한 헐리우드가 아니라요. 당신은 진짜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자 배우들 간의 진정한 브로맨스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 일부에서 느껴졌던 고통은 전에 없던 것이었고 당신이 느끼는 희망은 뒤틀립니다.
그리고 액션도 환상적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코미디를 섞어놓는다는 것이에요. 환상적이네요. 이 드라마는 놓쳐선 안 돼요. 평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거예요. 저는 항상 돌아와서 이 드라마를 다시 봐요. 5번이나 봤습니다. 2015년에 처음 본 드라마인데 거기서부터 드라마 중독이 시작됐어요. 오래되었지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배우 장혁이 굉장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OST 또한 최고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진실합니다. 대길의 사랑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눈을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한국 드라마에도 이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길이가 슬퍼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시리즈 내내 울고 있었어요. 7에서 8회 전에 결말이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장면마다 장혁이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미소 뒤에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대길이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훌륭한 캐릭터입니다. 사이트의 영상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추격전 부분은 흥미진진하고 삼각관계는 꽤 복잡하지만 분노한 노예들의 반란에 관한 코믹한 순간과 부차적인 줄거리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몇몇 부차적인 캐릭터들은 서로가 연기한 것처럼 지루하거나 불안했기도 했지만 악당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많은 코믹한 장면은 빠르게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연기 장면은 근위 축증을 앓고 있는 여성 선영이었는데 그녀의 연기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감동 없는 언년이보다 더 좋았습니다. 배역들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장혁과 오지호가 설득력 있었어요. 남자는 남자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보입니다. 이다혜는 성격이 거슬리진 않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정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꽤 열정적이에요. 남성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이는 최근 코스튬 드라마와는 달리 이곳의 출연진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조선의 큰 서사극에 관한 한 이것은 궁중의 음모와 첩과 내시와 함께 궁궐에 틀어박혀 있는 일반적인 드라마와는 다른 변화입니다. 재밌네요. 방금 추노를 끝냈어요. 여러분, 눈물 나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죠?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였어요. 이 드라마는 제가 본 것 중 최고의 촬영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야외 촬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카메라 작업을 다루는 강좌가 분명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숨막히는 비주얼이 있습니다. 추노는 조선시대에 만연했던 도덕적 문제를 다룬 드라마로 그 중에서도 특히 노예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위계질서의 문제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은 유교와 불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사회적 의례와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질서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개인을 정화하려는 것입니다. 둘 다 노예제도의 도덕적 파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노예 사냥꾼 대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장혁은 이 드라마에 빛나는 스타인데 이 역할에서의 그의 연기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고 그저 흥미롭습니다. 이다혜가 연기한 대길의 잃어버린 사랑 언녀는 길고도 고단하며 처음 9회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만날까 말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은 처음부터 중독성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청자로서 이 드라마가 약간 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조금 침착성을 잃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캐스팅이 강한데 대길이 품에 안은 왕손과 최장군을 김지석과 한정수가 잘 그려내서 이 세 인물이 나누는 동지애와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설아의 캐릭터는 위에서 언급한 3인조에게 신선한 공기가 스며들게 했어요. 이다혜가 연기한 여성 주인공 언녀는 드라마 배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의존성과 부드러움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녀는 옷에 흙이 묻지 않은 채 항상 완벽하게 입었고 초반에는 올 화이트 옷을 입었는데 심지어 메이크업과 립글로스도 했었어요. 저에게 이 캐릭터는 드라마에서 가장 큰 실패작이고 표정과 수능성이 제게 맞지 않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불행히도 이런 것들은 드라마의 후반에나 실행되었고 그 무렵에는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항상 깔끔하게 풀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결말을 맺기 위한 경로가 결국 좌절되고 짜증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 10점 만점에 8점을 준 것은 감동적인 음악을 포함한 전체적인 제작 규모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장혁의 역할이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슬레이브 헌터는 제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예요. 전부 다요. 스토리라인, 편집, 연출, 영화 주제, 음악, 사운드 트랙, 시나리오, 연기가 최고였습니다. 장혁과 오지호 연기가 빛났고 이다희를 제외한 모든 출연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약하고 답답했어요. 나는 대길이를 위해 울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결말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드라마가 추노처럼 흥미진진했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가 받은 8점이라는 낮은 평점 때문에 리뷰를 쓰기로 했어요. 제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만족스러운 결론을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 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삶의 의미나 무의미한 것에 대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송태아의 캐릭터 전개와 함께 이 드라마가 지향하는 방향에 정말 놀랐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극도로 타락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보통 이 드라마에서처럼 끝나게 됩니다. 소위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송태아와 비슷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 이대길과 송태아는 특권 중산층의 가장 슬픈 구성원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사람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상주의자였지만 그의 삶이 실제로 무의미하다고 은근히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허무주의자였지만 여전히 삶의 의미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미워한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같은 사랑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태아는 삶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길이를 부러워했습니다. 태아에게 대길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가장 큰 두려움을 드러낸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가서 평화롭게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길과의 대화는 실존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습니다. 한편 대길은 태아가 자신의 삶에 여전히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사는 대가로 의미 있는 삶을 향한 탐구를 버리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대길이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는데 계속 다른 걸 선택했어요. 초반에는 송태아가 퍼펙트 젠틀맨으로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중산층에서도 특권층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길이도 중산층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프고 흥미롭지만 그들의 투쟁은 사실 노예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들에 관한 것이어야 했지만 혁명노예 집단의 이야기는 대길과 태아의 이야기에 비하면 하나의 하위 줄거리에 불과합니다. 태아와 패거리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과 거의 관계가 없는 이 노예들이 나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사회일수록 대길이나 태아 같은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대길과 똑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길이가 태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말하지요. 그러나 업복이라는 노예도 자신의 삶과 동포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어리석은 결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선택했고 송태아 같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라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짝귀 일행과 함께 또는 해외에서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태아에게는 마지막 수단인 굴욕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말투는 정말 더 이상 조선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는 정말로 부패한 나라를 너무 경멸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안타깝게도 오지호는 장혁에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좀 더 격렬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대길이는 태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태아도 장혁 요소를 방정식에 넣지 않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사실 저는 대길보다 태아와 더 잘 통했거든요. 확실히 독특하고 독창적이네요. 정말 모든 면에서 달라요. 로맨스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핵심은 로맨스지만 로맨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종류의 로맨스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추억과 회상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헌신적인 사람과도 사랑은 원망과 증오, 사랑과 동경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보통 한국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던 복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노예의 이야기를 다룬 유일한 드라마입니다. 원더풀, 어메이징, 탁월함,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연기력이 있습니다. 장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게 그의 최고 중의 최고 연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그리고 나머지 출연진들 모두 대단했어요. 저의 유일한 실망은 이다혜입니다. 10년 전 마이걸에서 그녀를 매우 좋아했었고 매우 훌륭한 배우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밉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저를 짜증나게 했던 것 중 하나인데 그녀는 원래 노예였지만 얼굴까지 말끔하고 화장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캐릭터를 믿게 하기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게다가 그녀의 연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끔찍한 것보다 더 강한 단어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녀에게 많은 상영 시간이나 대화가 주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여배우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독창성 있고 색다른 것을 찾고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는 것을 찾고 특히 최근 것이 지겨워져서 드라마에 빠져들었던 좋은 옛날 것들이 그리워진다면 추노를 한번 봐보세요. 하지만 로맨틱한 장면, 삼각관계, 어두운 복수 등이 있는 로맨틱 러브 스토리를 찾고 있다면 이 드라마는 당신을 위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지만 꼭 필요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역대 최고의 결말 중 하나입니다. 둘, 초콜릿 볶은 노출로 도처에서 핫한 남자들이 화면 전체에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것에도 살면서 중독된 적이 없지만 이 드라마에 집착하게 됐어요. 어떤 드라마도 이것과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배우들, 이야기, 음악 등. 나는 태아에게 반했어요. 맙소사 그가 언년을 보호하는 모습을요. 저는 이 드라마의 감동과 감격에 겨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과 그 역사에 매료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있은 후 나는 며칠 동안 계속 울었어요. 마치 내가 깊이 아끼던 사람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장혁 씨가 굉장히 멋진 연기를 선보입니다. 액션과 역사, 유머를 선사하고 보는 이에게 그런 갈망을 심어주는 서양의 프로그램에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음악 선택은 특이하고 영리했어요. 연출, 카메라 작업, 대본, 연기, 그리고 물론 아름다운 한국을 배경으로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집니다. 미국 관객에게 이렇게 멋진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6번째 보는 추노는 처음 보는 것만큼 감동적이었지만 이제서야 조연들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하은, 장혁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케미가 좋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인지 몰라요. 주인공은 비록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긴 했지만 그 대가가 그의 삶이라니요. 네, 장혁은 섹시하고 연기도 좋아요. 그의 칼에 맞은 언년이를 알아볼 때 그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한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언년이가 언급되는 모든 장면에서 그의 표정이나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주목하세요. 전 시리즈 내내 많이 울었어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대길이를 연기할 수 있는 최고의 배우입니다. 아내와 처음 본 한국 드라마가 추노였어요. 심각하게 말하지만 추노를 넘어서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네, 늦었다는 건 알지만 2010년 드라마 추노의 액션과 로맨스가 담긴 섹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극을 드디어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드라마에 관한 한 깐깐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이라도 그만 보는데 추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이야기 자체보다는 관객들의 환희를 자아내는 캐릭터와 의상의 아름다움과 멋진 안무의 격투 장면들이었습니다. 신나는 추격전이 우리를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데려다주고 그동안 귀에 속속 들어오는 사운드 트랙으로 재미있는 안무를 짜주며 격투를 펼칩니다. 이 드라마는 사회의 양극단인 노예와 양반이라는 두 가지 계층을 보여줍니다. 극과 극의 문제죠.
그리고 섹시한 남자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겠어요. 액션과 유머를 즐겼고 발가락대 벗기는 게 적당히 역겨웠음에도 불구하고 울진 않았지만 마지막에서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추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앉아서 드라마를 본다는 것보다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 몰두하게 되는데 실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귀족과 노예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어느 순간 죽음이 덮칩니다. 이곳은 잔인한 세상이지만 내 마음은 이 세상의 일부라고 상상할 수 있는 방식, 그 잔인한 방식으로 사로잡혔어요. 드라마를 본 후 이렇게까지 날 괴롭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목격했던 것에 대한 기억들이 따라다니고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노예 사냥꾼 대길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 아름다움과 그 고통이요.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대한 모습으로 한국 드라마계에 진입하며 모든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멋진 캐스트 앙상블, 잘 쓴 음악, 아름다운 영화 촬영, 많은 액션, 독창적인 줄거리를 가진 추노는 여러분에게 입이 딱 벌어질 순간을 선사합니다. 핫한 배우들도 많고 완벽한 놀이기구가 됩니다. 사극 드라마에 대한 기준을 세웠죠. 이렇게 고도로 만들어진 제작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대길 역의 장혁, 황철웅 역의 이종혁, 부인 역의 하시은 등이 진짜 눈에 띄었습니다. 세 배우 모두 눈빛만으로 미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고 항상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대길은 평소 돼지처럼 행동하는데 한때의 세련된 젊은 청년과의 대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장혁은 항상 이대길이가 누구보다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더 보고 싶었어요. 속편 안 나오나요? 하시은은 황철웅의 아내로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녀는 남편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며 남편을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패기 있고 결단력 있는 여성입니다. 뇌성마비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큼 심각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녀의 연기에 감명받았어요. 하시은은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너무 억누르거나 오버하지 않고 이 역할을 연기해낸 매우 용기 있는 배우입니다. 싸움 장면이 정말 뛰어났어요. 만약 당신이 무술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검투사 혹은 직접 싸우는 전투 시퀀스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진 대다수가 촬영을 하면서 자신만의 스턴트를 연습했습니다. 장혁은 절권도와 태권도의 실제 무술가라고 하지요. 고조된 액션씬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 특히 대길의 추노꾼 친구들 최장군과 왕손의 코미디가 재밌었어요. 대길이가 도와주는 젊은 스틱 댄서 설화는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김하은은 캐릭터를 잘 소화했어요. 귀엽고 성격이 불같고 왕손이나 대길처럼 자신을 놀리기를 좋아하는 어른들과 맞서는 게 재미있었어요. 장혁과 오지호는 그들의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합니다. 대길이와 태아 둘 다 그 자체로 영웅적인 존재지요. 그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명예와 친절을 보여줍니다. 태아는 군인인 자부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길이는 건방지고 금방 화를 내지만 사람을 배려할 때는 은근하게 해요. 장혁이 대길 역으로 여러가지 상 후보에 오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화산고에서처럼 건방진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 드라마는 제가 그를 처음 보는 드라마였고 그가 진지한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들이 우는 것을 싫어하거나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남자의 눈물이 여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추노에서 보는 남자의 눈물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자들이 왜 여자들만큼 우는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은 상실이나 깊은 배신으로부터 울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꼭 추노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 드라마는 빠르고 신나는 액션 시퀀스, 로맨스, 그럴듯한 고뇌, 서사적인 사운드 트랙, 그리고 놀라운 영화 촬영의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추노에도 근육질 복근샷이 많다고 말씀드렸나요? 장혁씨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신경 써주세요. 방금 추노를 다 봤는데 정말로 좋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누를 때가 많았습니다. 러브스토리 각도에 푹 빠져서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대길이라는 인물에 너무 끌려서 여자 주인공을 정말 싫어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서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시청자들에게 기대 이상의 해피엔딩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그 드라마의 스토리가 아니라 캐릭터들을 좋아했는데 대길이라는 인물과 왕손, 최 장군과의 멋진 인연 때문에 말이죠.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장면은 후반부에 2명의 악당을 죽인 궁궐에서의 노예 총살 장면인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저는 시대극이 정말 싫고 이번 작품도 그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지만 이 드라마가 아마도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는 정말 답답하고 결말은 굉장히 한국적 드라마였는데 그 외에는 줄거리도 훌륭하고 연기도 훌륭하고 싸우는 장면과 액션도 훌륭했어요. 3명의 브로맨스는 훌륭했는데 브로맨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가가 이 드라마에서 로맨스를 주입한 점이 정말 좋았어요. 매우 예술적이고 지적이고 창의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벌써 4번이나 봤어요. 처음 저는 이 드라마의 로맨스 면과 주인공들의 스턴트와 아름다움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위 플롯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악당의 성격을 이해하게 됐어요. 인조와 그의 살해된 아들의 사건까지 읽게 된 이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인조의 조선 암흑기 때입니다. 정말 멋진 대하 드라마입니다. 출연진, 작가, 감독, 스턴트, 음악, 영화 촬영 등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정말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